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민주당에 떠오르는 정치 스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 의원이 최근 발의한 최고 소득자들에 대한 70% 세금 인상안이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 갑부 중에 한 명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와 최근 무소속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전 CEO 등이 잇따라서 이 코르테스 의원의 70% 세금 인상을 비판하고 나서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코르테스 연방 하원이야말로 요즘 미국에서 가장 네. 핫한 핫하죠. 여성 의원, 그렇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의원, 네. 더더구나 초선 의원, 아주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이 의원에 대한 반응이 지금 아주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 네. 올해 나이가 28이죠. 나이가 채 30도 안 됐는데 정말 미국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대단한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이 가고요. 이게 한순간의 열풍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대단한 정치인이 될지 좀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찌됐건 오카시오 코르테즈의 이런 그 주장들, 이 정책과 관련된 주장들이 이제 그야말로 미국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반응을 연달아 이끌어내면서 그렇죠. 대단한 기세입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 정말 기라성 같은 인물들 아닙니까? 네네. 이런 인물들이 28살 초선 의원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좀 역설적으로 보여주지 않는가.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이 민주당의 도널드 트럼프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어느 정도는 좀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만큼의 이슈메이커다 하는 네. 건데요. 네. 정말 그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오카시오 코르테즈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최근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10,000 이상 소득자들에 대해서 세율을 70%로 올린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10,000 이상. 일반적인 사람들이야 소득을 $10,000 이상 올린다는 걸 꿈도 못 꾸지만 뭐 프로 스포츠 선수만 해도 연봉 $10,000 이상 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율을 70% 매긴다고 한다면 진짜 엄청난 혁신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10,000을 네트로 버는 사람들은 $700만 세금으로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 연방하원 의원이 이런 법안을 낸 이유는 부자들이 부담해야 할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게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내게 당신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세금 내라. 이게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의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렸던 대단한 인물이죠. 이 얼마 전에 제가 보도해드렸다시피 경제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끔찍한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의 이 70% 부자 증세안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고요. 그런데 이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까지 여기에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오카시오 코르테즈의 70% 부자 증세를 빌 게이츠도 비판하고 나섰는데 뭐라 그러냐면 최근 워싱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이 부유세 인상 논의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소득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더 큰 그림을 놓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를 버냐 하는 단순한 그 소득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 소득을 뺏겠다 이런 식의 단순한 이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더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 이렇게 비판했고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 네. 하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 비판 대열에 합류했는데 하워드 슐츠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계획이자 법안이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민주당이 너무 극진보로 가고 있다. 자기는 이래서 지금 민주당이 걱정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서기보다는 무소속으로 나서겠다. 민주당이 너무 지금 좌파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민주당 후보가 되기 싫고 무소속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하워드 슐츠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계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하나같이 지금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의 세금 인상안에 대해서 비판 내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네.
근데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과 함께 그 부자 증세에 굉장히 찬성을 찬성하는 하는 인물이죠. 예, 네. 대표적인 네. 억만장자 가운데 그렇죠. 한 세금을 더 명인데 내야 된다라고들 얘기하고 있죠. 우리 자기를 부자들에게 포함해서. 네, 제발 네. 좀 세금 좀 더 매겨달라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오카시오 코르테즈의 네. 하원 의원의 부자 증세한 발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좀 궁금하죠. 평소 본인의 소신과는 좀 다른 얘기 같아서. 근데 이제 빌 게이츠의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자 증세 근본적 원칙적으로는 자기는 찬성하는데 오카시오 코르테지아는 너무 급진적이고 내용적으로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빌 게이츠가 지난 12일 그러니까 이틀 전 화요일 날 박스 미디어가 운영하는 IT 뉴스 업데이트 웹사이트죠. 더 벌지와 인터뷰했습니다. 거기서 이 오카시오 코르테지의 이번에 발의된 $1,000만 이상 소득자들에게 70%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그 안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비판했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부자 증세 자체는 자기는 지지하지만 오카시오 코르테지의 그 안은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전제를 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부자 증세는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가 돼야 된다. 이게 그렇죠. 예, 빌 네. 게이츠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나 자본세, 상속세는 사실 불로소득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부자 부모에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노력,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 기여 없이 받은 거니까 상속세는 뭐 높은 세금을 매겨도 용납하겠지만 소득세는 다르지 않느냐 이제 이게 빌 게이츠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나 자본세 같은 것을 지금보다 훨씬 그러니까 법 개정을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기는 동의할 수 있지만 소득세에다 70% 세율을 매기는 것은 너무나 극단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지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유세라는 것은 일정 기준의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건데 만약에 소득세에다가 70%의 세율을 부과한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극단적인 그 부자 증세가 되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자들이 이렇게 되면 그 소득세에 대한 70%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부자는 거의 없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네. 부자들의 탈세를 조정할 것이고 네. 경제활동 의욕을 떨어뜨릴 거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면 다 정부에 뺏기게 되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 이유가 있느냐. 이제 이런 단순 계산하면 $1,000만 벌면 실제 내 주머니에 오는 건 $300만 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러면 그냥 한 $500만, $600만 버는 게 $1,000만 버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죠. 단순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경제활동 의욕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자들이 결국 그 얘기는 소득을 이제 숨기게 될 것이고 아니면 해외로 빼돌리게 될 것이다. 미국을 떠나는 것도 나오겠죠. 그렇죠. 네, 뭐 그런 네. 식으로. 그래서 빌 게이츠 얘기는 이론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 오카시오 코르테지의 70% 부자 증세하는 현실을 너무 도외시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신은 도저히 이것을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르테스 의원의 그 이 70% 세금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제 생각은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할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70%는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많은 미국 국민들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조사가 나오긴 해요. 이 부자 증세 필요하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부자 증세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네. 이제 70% 이렇게 디테일하게 $1,000만 대한 소득을 $1,000만 이상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70%를 매기는 것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지는 좀 생각해볼 문제겠지만 일단 부자 증세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그 현실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전체의 현실이겠지만 미국이 너무나 소득 불균형이 심하다는 거죠. 그걸 좀 지적하고 있어요.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주장하는 건 실제로 그 이 미국의 경우로 보면 미국 최고 부자 400명이 가진 부가 1억 6천만 명이 가진 부보다 50% 이상이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억 6천만 명이면 미국 인구의 절반인데 미국의 최고 부자 400명이 가진 재산이 미국 국민들 절반이 가진 재산보다 50% 이상 많은 그러니까 엄청난 부의 편중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상위 0.1%가 소유한 부가 하위 80%가 소유한 부보다 많은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카시오 코르테즈 생각에는 부자들이 누구는 뭐 몇천 불 벌기도 어려운데
누구는 1,000만 달러, 2천만 달러, 몇 억 달러 이렇게 벌어가는 거는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세금을 70% 매기는 걸 갖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느 개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대기업의 회장이라 하더라도 한 개인이 그 회사 또는 어떤 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걸 아무리 수치로 따진다 해도 그렇게 한 개인이 1,000만 달러 이상 번다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이 가야 할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오카시오코르테즈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소득 1,000만 달러 이상을 벌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부를 독점한다는 의미고 이번에 발의한 70% 부자 증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당히 부를 챙겨도 좀 적당히 챙겨라. 너무 그렇게 독점하듯이 부를 가져갈 생각을 버려라. 이런 의미에서 자기는 이런 안을 이제 제시한다는 얘기고요. 이번에 발의한 그래서 70% 이제 부자 증세, 특히나 이제 자기가 겨냥한 계층이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이런 뭐 금융기관들의 오너라든가 CEO라든가 고위 임원들 이런 사람들은 뭐 스탁옵션이나 여러 가지에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개인이나 또 몇 명에서 가져갈 만큼 대단한 기여를 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바로 잡자는 얘기죠. 그렇지만 지나치게 과격한 법안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의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도 네. 뭐 한 사람이 그렇게 올려주셨어요 댓글을. 네. 그 사람들은 국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음. 비현실적인 발상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오카시오 코르테즈 네. 의원이 민주당의 새로운 진보 아이콘으로 지금 떠오르고 네, 있잖아요.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곱게 보지 않는 보수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에 대한 이제 공격, 반격에 나섰는데 네. 최근에는 이 주거지 폭로가 불거졌죠. 네. 예, 워싱턴의 프리비컨, 이 프리비컨은 강경 보수 매체입니다. 근데 오카시오 코르테즈에 대한 뭐 일종의 폭로 기사라고 할 수 있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워싱턴 DC의 네비야드 지역의 한 럭셔리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이제 28밖에 안 됐고요. 아직은 사회적 기반이 완벽한 인물이 아니고 푸에르토리코 이민자 가정 네네. 출신이니까 부자 집안도 아니니까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지난 11월 중간선거 당선되고 나서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돈이 없는 집안의 사람이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워싱턴 DC에 살 곳을 마련하기가 녹록지 않다. 그러니까 의정 활동하려면 이제 워싱턴 DC에 거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워싱턴 DC는 LA나 뉴욕 못지않게 비싸죠. 미국에서도 그렇죠. 가장 비싼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원자들 도움을 받아서 거처를 이제 구한 곳으로 나타났는데 그곳이 럭셔리 아파트다 이렇게 보수 매체가 전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원베드인지 스튜디오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원베드 아니면 스튜디오 같은데 아마 작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규모인데 월 그 렌트비가 $2,000, $2,000여서 그 럭셔리다 하는데 사실 뭐 LA에 살다 보니까 한 달에 $2,000 내면 그게 럭셔리인지는 저는 좀 잘 모르겠지만 그 이상이 많죠 여기는. 네. 근데 아무튼 이 매체는 이걸 럭셔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러니까 이 보수 매체가 비난하는 거는 $2,000보다 더 싼 데서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닌가. 굳이 한 달에 $2,000 내는 곳에 살아야 되는가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폭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네. 뭐 서민들도 그만큼 렌트비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월 $2,000 내고 사는 경우가 흔하고 그러니까 한국과는 다르죠. 한국은 아파트라고 그러면 소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미국은 뭐 한국으로 치면 월세 개념이니까 네. 예, 다달이 내는 그런데 거니까. 이렇게 네. 후원자들이 돈을 거두어서 살 곳을 좀 이렇게 아파트를 빌려주고 이거 괜찮은 겁니까? 저는 그것도 지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방 의원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후원자들이 지금 자기가 살 곳을 지금 마련해 줬다 지금 이 콜테즈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게 과연 할 수 있는 합당한 일인지 좀 그건 잘 모르겠네요. 뭐 말 그대로 순수한 후원이고 코르테즈가 정치적인 미래가 좋아 보이고 하니까 뭐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미국에서 큰 좀 문제가 없을 것 알아봐야 같은데. 되겠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문제가 큰 문제가 없는 건데 결국 오카시오 코르테즈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죠. 메시지를 비판 못하니까 네. 메신저를 비판하는 듯한 느낌이 네, 드는 그렇게 것도 해서 사실이고요. 또 우파 쪽에서는 또 그런 네. 식으로 이제 기사를 썼겠죠. 좀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그런데 느낌이 어쨌든 듭니다. 요즘 네. 뭐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전 세계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네, 예. 이렇게 부자들에게 뭐 좀 뭔가
좀 증세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그 사회주의적 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지는 건 높은 건 사실인 것 사실이에요. 같아요. 그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 전체가 문제예요. 자본주의가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어느 곳으로 귀결되나 하면 이 가진 사람들이 더 독점하는 예, 그런 이게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는 시대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나라든지 부익부 빈익빈이 그렇죠. 심화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대책 마련이 절실할 수밖에 없고요. 어느 분이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미국을 떠날 겁니다. 아마 그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들이 지구를 떠나지 않는 한 아니면은 어디 진짜 뭐 섬나라 같은 데 가서 살지 않는 한 주요한 국가들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그런 주요 국가들은 아마 비슷한 이런 사회주의 정책을 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 건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아니 요즘번에 왜 그 프랑스의 저 배우가 왜 프랑스가 너무 세금 많이 네, 낸다고 맞습니다. 다른 나라로 유럽은 뭐 그게 네. 예, 뭐 이렇게 비일비재하죠. 국적으로 옮긴 예, 사람이 옮기죠. 네.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는 미국도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럴 생각을 할 만한 부자들이 또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 네. 사람들이 갈 만한 곳은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저 중남미나 이런 좀 뭐 그런 곳밖에 없을 텐데 글쎄요.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또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또 얘기를 네.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네. 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좀 더불어 같이 지구인들이 다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아닌가. 소수 0.1%가 부의 절반 이상을 독점하는 이런 시대는 좀 곤란하지 않은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호랑이와 사슴이 같이 살다가 호랑이가 사슴을 다 잡아먹으면 호랑이들은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들은 사슴 다 없어져도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약자들을 좀 보호해주면서 같이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애플이 사람들이 다 망에 떨어지면 부자들 몇 명 상대로 해서 아이폰 만들어서 다 팔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다수의 일반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모든 산업이나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것을 글쎄요. 예. 한 분은 이렇게 쓰셨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능력을 서로 키워야지 부자가 뭔 죄인가요?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십니다. 네. 그분은 부장가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